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의 사이에 있는 초안산 실화괴담. 혹시 초안산이라고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딱히 이름 있는 산이 아니니까. 근데 그 밑에 마을이 하나가 있어. 난 거기 살았었는데, 그런데 거기 내시묘가 무지 많아. 옛날 궁궐 쪽을 향해서 산 한쪽 면을 가득 채웠거든. 불룩 튀어나온 부분 보면 거의 다 내시묘야. 내시가 뭔지는 다 알지? 옛날에 왕실에서 일하던 아저씨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무덤이 많아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도 종종 있었어. 그 형이 바로 산 아래에 사는데 어느 날은 그 뭐랄까 웬슬에 음산한 날 있잖아.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어쨌든 잠깐 그 형 집 구조를 설명하자면 문이 굉장히 낡아서 그 형 집에 들어가려면 기익 소리가 나는 낡은 나무 문을 열고 가야 돼. 자동으로 닫혀서 기익 하고 꼭 2번은 울리곤 했어. 그리고 비까지 와서 흙바닥이 진흙처럼 질척질척했지. 저녁이 늦어서 그 형과 그 형네 아줌마 그리고 그 형네 식구들이 모여서 아저씨를 기다리는데 좀 늦더래. 그래서 한 12시 좀 넘었나? 갑자기 산에서 쿵쿵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산짐승이나 혹은 바람에 뭐가 굴렀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있었는데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 형네 아줌마가 문을 열자 점퍼를 입은 인상이 창백하고 뚱뚱한 남자가 서 있는 거야. 뜬금없이 물을 달라내. 우리 마을이 인심이 좋아. 아니 인심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줄 수도 있지만 옛날 주택가 같아서 이렇게 노크해서 오는 사람도 1년에 한두 번 그쯤 있었어. 그렇게 물을 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사람이라면 그 말에 높낮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무감정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지. 수상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문을 닫는 거야. 그 형과 그 형네 아줌마는 그 남자가 가는 소리가 들리겠거니 하고 가만히 문 앞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밤에 그런 사람 오면 무섭잖아. 그런데 발자국 소리고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안 나. 접어 이런 소리가 나야 하는데 말이지.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남자는 없었어. 간 거지. 그런데 그거 알아? 비가 온 뒤라서 누구 발자국이든 남아야 하는데 가족들과 그 옆집 사는 아저씨들 발자국은 다 남았는데 그 남자 발자국이 없었대. 그리고 문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 기익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은 거지. 그냥 흔할 것 같은 얘기 한번 해봤어. 두 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의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들.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엄마가 저의 누나를 낳고 4년 뒤 저를 임신하고 있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태몽부터가 특이했는데 흰 강아지가 엄마를 향해 막 뛰어가고 엄마는 그 강아지를 잡으려고 팔을 벌리는데 강아지 뒤에 엄청 큰 꽃뱀이라고 해야 할까? 구렁이. 여하튼 뱀이 표독스러운 혀를 날름거리며 뒤쫓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뱀을 피해서 강아지를 안고 도망치다 깼다네요. 우선 흰 강아지가 꿈에서 나왔으니까 태몽이긴 한데 뱀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던 엄마는 뱃속에서 있는 제가 잘못될까봐 조심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그냥 반말로 말할게요. 그렇게 태몽이 잊혀갈 무렵 엄마는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아주 심술궂게 생겼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등에 이고 온 큰 금덩어리를 엄마 옆에 놓고는 나중에 금값을 받으러 온다고만 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꿈이 하도 희한하고 내 태몽에 나온 뱀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던 엄마는 반대하는 아빠 몰래 큰이모와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밖에 있던 무당이 엄마를 향해 된통 소리치는 게 아닌가. 니은 때문에 애가 죽게 생겼다고. 저승사자한테 받은 금이 네 자식보다 소중하냐며 등에 이고 있는 금을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식 안전을 조심히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조심히 했던 엄마. 3개월 후 엄마는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받았고 거기서 의사가 내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이 애가 자칫 잘못되면 유산되거나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으니 버릴 바에는 지금 지우전다. 그때 당시 장애아로 태어나면 많이 버렸으므로 차라리 낳고 버릴 바에는 지금 지우라고 했단다.
하지만 그때 당시 무당의 말도 있고 유달리 누나를 임신했을 때보다 애착이 가서 그냥 낳았는데 다행히 건강히 나왔다. 결국 내가 건강히 나오면서 엄마는 안심을 했고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3년 후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는 내가 죽은 걸로 판명해 흰천을 내 위에 씌웠다. 그때 충격으로 엄마가 기절하고 그 사이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와서 이 아들 안 죽었다고 빨리 가라고 가서 살리라고 하셨고 정신이 드신 엄마는 건장한 의사 3명이 엄마를 막았는데도 뿌리치고 영안실 안으로 실려가려는 나를 막고는 흰천을 걷었는데 내가 새끼손가락을 희미하게 만화 까닥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년 후 나는 퇴원을 했고 엄마는 무당에게 이겼다는 승리감에 그 무당을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무당은 아직도 조심하단다. 그 할아버지가 금값을 노리고 있다고 반드시 금값을 가져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유치원 들어갈 때쯤 엄마는 내 동생을 임신한 줄 모르고 심하게 일을 하셨다가 유산을 하였는데 수술을 하면서 어렴풋이 보고 들었다고 한다. 심술궂게 웃으며 금값을 잘 받아간다고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너무도 슬프게 울고 있는 애기 목소리를. 세 번째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귀신 이야기. 내가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때는 10년 전 중3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날이 더운 여름날이었고 공포특급이란 책이 불티나게 팔린 시절이기도 하다. 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내 엄마로 보이냐? 이런 식의 무서운 얘기들 있지 않은가? 당시 겁이 많던 나라서 온통 머릿속에 귀신 얘기들로 뒤를 자주 확인하던 때였다. 그늘도 어김없이 학원을 마치고 밤 11시 30분경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우리 집 특성상 주위엔 온통 산에다가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야 했다. 비포장도로를 그렇게 걷고 있었다. 애써 무서움을 극복하느라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도로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차 운전석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순간 난 1분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내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따뜻한 기운에 머리끝에서 발밑까지 층을 타며 떨어지는 것이다. 오줌을 싸면서 떠는 그런 몸짓과는 차원이 달랐다. 확실한 건 생전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으며 소리는 지르거나 도망가지 못한 나 자신이 이상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차 안의 여자 눈동자였다. 그것도 얼굴색이 빨갰으며 헝클어져 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흰자가 검은 자를 삼킨 나를 노려보는 여자의 눈이었다. 그렇게 1분간 그렇게 여자랑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나질 않는다. 단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상황 파악이 되었다. 그 여자는 차에서 책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운전석 발판 아래서 나오는 주황빛의 의지의 책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의 나를 본 것이다. 갑작스레 보는 것이라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본 것이다. 난 그 모습에 넋을 잃은 것이고 아직도 그 눈빛이 잊히지가 않는다. 세월이 흘러 군대에서 GP로 작전을 나갔을 때 후임들이랑 귀신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 뜨거운 반응과 함께 한 명이 애한 듯이 물어왔다. 아니 그녀는 왜 그 시간에 거기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순간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왜 거기서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을까? 답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도 난 가끔씩 그 여인을 떠올리며 소름에 잠기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악몽. 일요일 아침을 알리는 활기찬 새소리. 참새 이런 소리가 평소에는 짜증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봐줄만하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것도 가장 좋다는 쉬는 토요일이다. 잘 잤다. 어제 일찍 잔 덕에 기분 좋게 일어났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집안 전체가 울릴 큰 소리로 인사하지만 항상 들리던 부모님의 대답이 없다. 어디 나가셨나? 천천히 거실로 나가자 밝은 햇살에 눈이 부시다. 날씨가 존나 좋군.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부엌으로 향한다. 부엌에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분명히 고기 냄새다. 우워 죽이는데. 냉장고에 쪽지가 하나 눈에 띄인다. 그 쪽지를 읽어간다. 아들, 엄마는 아빠랑 데이트 간다. 새끼 모두 알아서 해결하렴. 주신. 영도는 TV 옆에 있다.
오늘은 그럼 자유인가? 거실로 나가보니 10,000원짜리 10장이 보인다. 10만원이나 놓고 가셨네. 배에서 밥 달라고 아우성이다. 시계를 보니 시침은 11시를 가리키려 한다. 부엌으로 다시 향하여 냄새의 맛을 음미하며 가스레인지 위에 밥솥의 뚜껑을 연다. 그 안에는 고깃찜이 들어있다. 맛있겠구먼. 밥은 있나? 그 옆에 전기밥솥에는 밥이 한가득 들어있다. 먹자. 10분 동안 밥솥이 삐소리를 낼 때까지 불에 올려놓고 밥상을 차린다. 반찬은 한 가지, 오직 고깃찜이다. 하지만 고깃찜을 좋아하는지라 5분 만에 밥 2공기를 해치운다. 쉴 새 없이 엄청나게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배부르다는 듯 배를 얼러 만진다. 좋았어. 그럼 뭐하지? 잠깐 생각하는 중에 전화가 온다. 친구는 내 여자친구와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넷이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단 샤워를 하고 왁스를 머리에 바른다. 머리를 적당히 세운 뒤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른다. 그 다음 옷을 입는다.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다. 다 입은 뒤 전신 거울을 한번 봐준다. 만족감이 들 정도로 멋있다. 그 다음은 립 케어를 입술에 바르며 10만원을 지갑에 넣고 지갑은 뒷주머니에 넣는다. 집 문을 나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날씨가 정말 좋았다. 엑스 노래방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노래방에 들어서니 주인 아저씨가 인사를 건넨다. 단골이어서 내 얼굴을 기억한 아저씨가 5번 방이라고 안내해 주었다. 방에 들어서니 친구가 내래 굿나이트를 부르고 있다. 친구의 노래 실력이 형편없어. 내가 몇 박자를 쉰 뒤 목소리를 가다듬고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깔끔하게 부른 뒤 친구를 보며 비웃음을 날려준다. 우리는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맥주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벌써 시간이 흘러 노래방 시간이 끝나. 밖으로 나와 노래방 문턱을 넘는 순간 친구의 핸드폰이 울린다.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아 잠깐.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안에 잠깐 친구들이랑. 아 알았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네네. 젠장. 친구는 짜증을 내며 핸드폰을 닫는다. 우리가 더 놀다 가라고 했지만 친구는 가족 모임을 하러 가야 된다고 먼저 간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나와 내 여자친구만 남았다. 여자친구랑 2명이서 집에 가면 뭘 하겠는가. 우리는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것을 사서 우리 집에 가기로 했다.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고르는 도중 의약품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속으로 고민을 한다. 이걸 살까 말까 혹시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남자의 본능이 일었다. 여자친구에게 내가 계산하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한 뒤 과자랑 이것저것을 더 골랐다. 조리퐁, 삼각김밥, 샌드위치 스낵류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마지막 물건을 짚고는 얼굴이 굳어진다. 이것까지 2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내 얼굴도 빨개진 것 같다. 여자친구는 왜 얼굴이 빨개졌냐고 내게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린 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들어오니 아무도 없다. 역시였다. 우리는 과자를 꺼내 TV를 보기로 했다. 그렇게 그 둘은 영화 채널을 번갈아가며 본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떤 데 틀까? 그냥 보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보던 도중 똘똘이의 분노가 일어났다. 보통 이상의 사이즈인지라 욱신거렸다. 똘똘이의 분노는 완전해지고 바지 겉으로도 확연해졌다. 그걸 본 여자친구의 얼굴도 빨개진다. 서로 머쓱해지던 중 여자친구가 말을 꺼낸다. 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뭘? 알면서. 후회 안 해? 너라면 괜찮아. 그럼 내 방으로 가자. 그 전에 피임을. 아 사실 아까 편의점에서 사왔어. 변태. 예상했구나. 갑자기 기습 키스. 그냥 키스도 아니고 딥키스이다. 그녀의 혀가 내 혀를 타고 입속까지 따라온다. 왠지 테크닉이 있는 게 처음 같지 않다. 방으로 가자마자 서로의 옷을 벗긴다. 그리고 옆으로 치운 뒤 서로의 알몸을 본다. 그리고 생략. 우리는 보리를 끝낸 듯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를 넘었다.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가봐야 된다고 해서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밖에 나가서 서 있는 지 5분도 안 돼서 택시가 잡혔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여자친구를 보냈다. 조금 아쉬웠지만 뭐 내일도 볼 거니까. 내일도. 그렇게 집에 들어왔다. 어두컴컴하다. 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침대에 누우니 별 생각이 다 든다. 이게 꿈이라면 참 억울하겠구만. 갑자기 이렇게 졸리지. 나는 그렇게 그는 잠들었다. 어두운 텐트 안. 설마 방금 그건 꿈인가? 그렇게 천천히 기억난다. 방금 그건 꿈. 아주 행복한.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댄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어제 지나가던 고등학생에게 맞은 상처의 고통 등으로 우는 것일까? 아마도 그는 어느 골목 가스관에 뭔가 매달려 있다. 그는 아마 행복한 꿈으로 지옥을 맛보았을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죽음. 죽으면 끝인 것이다. 나는 고아로 자라서 부모님은 물론 친척도 없고 하다못해 절친한 친구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저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참한 삶. 물론 오늘이 끝이겠지만 처음엔 고민도 많이 했다.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고민.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난 고심 끝에 수면제 3통을 물과 함께 전부 먹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졸리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다지 슬프지도 않고 슬플 이유도 없다. 오히려 기쁠 뿐. 난 서서히 침대로 몸을 옮겨 죽을 준비를 했다. 눈이 천천히 감기고 이 세상이여 잘 있어라. 난 간다. 그리고 난 눈을 감았다. 꿈이었구나. 무섭다기보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서히 잊히는 꿈의 기억과 함께 현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난 가족은 물론 있고 친구도 많으며 성적도 상위권인 편이다. 다행이군. 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시계를 본 뒤 언제나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근데 나 오늘 약 먹고 자살하는 꿈 꿨다. 뭐? 꿈속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 그게 신기한 게 꿈속의 설정이 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고아로 태어났었어. 하는 것도 없고 비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너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예지몽 아니야? 예를 들면 너의 미래 모습이라던가. 뭐 임마 뒤질래? 거기서. 알았어 튀지마 안 때릴게. 알았어. 근데 아쉽다. 거기서 조금만 더 껐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을 거 아냐? 꿈속인데 죽어봤자 진짜 사후세계겠냐? 꿈속에서 죽으면 뭐 재미는 있겠다. 근데 진짜 죽으면 어디로 갈까? 못하면 죽여줄까? 아까 예지몽이 뭐 어째? 아니야 미안하다고. 아 안 때린다며야. 왜 때려? 집으로 몰려가는 수많은 학생들. 저들도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아까 장난식으로 넘기긴 했지만 사실 나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모든 종교와 신들은 대부분 사후세계로 인해 태어난 것 아니던가. 사후세계. 죽은 자와 산 자는 만날 수 없다. 따라서 죽었다. 살아나지 않는 한 절대로 산 자는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건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아라 이 뜻인가. 하기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 조급해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학원 숙제는 언제 다 하지? 잠깐 그러고 보니 분명히 난 아까 빨간 불일 때 건너. 학생. 뭐라고요? 위험하다고. 단지 순간이었다. 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커다란 덤프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나에게 돌진했다는 것 빼고는 꿈이었구나. 그런데 내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괴한은 대체. 그리고 서서히 칼을 내 가슴으로. 꿈이었군. 젠장할 이른 새벽에 그것도 휴일에 이런 개꿈이 내 잠을 몰아내다니. 단지 잠 하나 때문에 짜증이 나고 행복해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란 것도 참 재미없는 것이군. 그럼 어디 한번 일찍 일어난 김에 오늘 아침은 성대하게 차려볼까? 그런데 만약 진짜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쩌면 우리들이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무한한 꿈속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단지 꿈과 꿈 사이의 연결고리일 뿐.